안녕하세요 여러분, 종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면접 준비 과정에 대해서 한번 그 방법을 공유해 보려고 해요. 저는 1차, 2차 면접 상관없이 둘 다 이 방법으로 준비를 했기 때문에 면접 준비 영상은 이거 하나가 올라갈 것 같고요. 일단 면접 준비를 하기에 앞서 저는 딱 그때 코로나가 터진 때였기 때문에 학교를 가서 선배님을 만나기도 어려웠고 교수님의 도움을 받기도 어렵고 동기들과 스터디를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혼자서 면접 준비를 했는데 면접 준비를 하기 전에 내가 어떤 항목들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할까 생각을 하다가 저는 총 7가지 항목으로 면접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7가지 항목을 순서대로 예시를 들어서 어떻게 제가 준비를 했는지 설명을 해보려고 해요. 일단 첫 번째는 자기소개입니다. 저는 저의 자소서와 AI 면접 때 사용했던 자기소개서 이거 두 개를 합쳐서 면접 자기소개를 다시 만들었는데요. 여기서의 꿀팁이 있다면 바로 여러 가지 버전의 자기소개를 준비하는 거예요. 면접관님들이 생각보다 자기소개를 다양한 형식으로 물어보시거든요. 예를 들면은 40초 이내로 장단점을 포함해서 자기소개를 해보세요. 1분 이내로 지원 동기를 포함한 자기소개를 해보세요. 이렇게 되게 다양하게 물어보세요. 그래서 저는 이 모든 거에 다 대비를 하고자 총 8가지의 자기소개를 만들었고요. 이거를 다 외워갔습니다. 저는 면접은 외워서 보는 게 아니라고 생각은 하지만 자기소개만큼은 정말 열심히 외웠고 그리고 제가 8가지를 준비했다고 했는데 8가지나 준비했다고 하면 많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 첫 번째 시작하는 문장은 내 소개를 시작하고 마지막 문장은 마무리하는 문장으로 딱 정해놓고 이 안에 소재만 바꿔가면서 8가지를 준비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보다 힘들진 않았고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8가지 자기소개는 어떤 거였냐면 그냥 일반적으로 자기소개 해보세요 라고 말하면 할 자기소개, 그리고 장단점을 포함한 자기소개, 지원 동기를 포함한 자기소개, 가치관을 포함한 자기소개, 자소서에 나오지 않은 내용을 사용한 자기소개, 직업관을 포함한 자기소개, 그리고 마지막으로 혹시 몰라서 준비해온 자기소개 말고 진심으로 이 병원에 오고 싶은 이유를 말해보세요 라고 물어보실 경우를 대비한 진짜 마지막 자기소개까지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자기소개를 준비하실 때는 제가 생각했을 때 2가지를 크게 생각하면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제한시간. 자기소개를 할 때 보통 30초 이내, 40초 이내, 1분 이내 이렇게 3가지 시간을 주시더라고요. 어떤 걸 물어보실지는 몰랐기 때문에 저는 40초를 기준으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30초 이내에 말해보세요라고 하면 말을 조금 빨리 하고 1분 이내에 말해보세요라고 하면 말을 조금 느리게 할 생각으로 40초짜리를 기준으로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소재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뭐 가치관, 지원 동기, 직업관, 내 장단점 이렇게 다양한 소재를 사용해서 여쭤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렇게 소재를 어떤 자기소개를 물어보시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대답할 수 있도록 소재를 넉넉히 생각을 해갔었습니다. 이제 2번째는 자소서에 기반한 질문이에요. 저의 자소서를 보시고 저의 자소서에 기반한 질문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저는 제 자기소개서를 정말 한 문장 한 문장 전부 다 분석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제 자소서에서 흥미로운 부분, 그리고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 부분, 예시를 조금 더 들어줄 수 있을 것 같은 부분, 이렇게 저희 자소서를 꼼꼼히 분석을 해서 거기다 제가 직접 다 꼬리 질문을 달고 거기다 답안을 한번 달아보면서 연습을 했었어요. 제가 저의 취업 준비 영상 중에 저의 합격 자소서를 정말 그대로 올려놓은 동영상이 있거든요. 그거 가서 보시고 오시면은 조금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긴 해요. 제가 예시를 좀 들어드리면 제 자소서 내용 중에 업무 수행 능력에 섬세한 관찰력이 있다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딱 그 부분에 밑줄을 치고 업무 수행 능력에 섬세한 관찰력이 있다고 했는데 자소서에 작성한 예시 말고 다른 경우가 또 있는지 한번 말해보세요 라는 질문을 물어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거기다 또 다른 예시를 달아놓기도 했고, 또 들어드리자면 지원 동기 입사 후 포부 파트에 제가 병원의 QI 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하겠다라고 써놨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을 보시고 면접관님들께서 지원 동기, 입사 포부에 병원의 QI 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하겠다는 각오가 보이는데 우리 병원의 QI 활동 중에 알고 있는 것이 있느냐라고 여쭤보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제 자소서를 제가 한 문장 한 문장 분석을 하면서 꼬리 질문을 다 달고 거기다가 추가 답변을 달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간호지식이에요. 간호지식은 주로 1차 면접 때 많이 물어본다고 하셔서 저는 1차 면접 때에만 간호지식을 공부하고 2차 때는 오로지 인성 질문에만 집중을 해서 준비를 했었습니다. 간호지식은 어떻게 준비를 했냐면 저희 홍지문 출판사의 간호사 면접이라는 정말 모두가 다 아는 그 에메랄드색 책 있죠. 그거를 구입을 했고 그 다음에 같이 보면 좋다고 해서 플러스 이론집도 함께 구매를 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사실 전 추가적으로 인강까지 들었었습니다. 인강에 대해서는 좀 장단점을 들어드리자면 장점은 일단 인강이 정말 설명을 잘해주세요. 그리고 다른 영역들과 다르게 나는 이 책과 인강만 보면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할 일이 없었어요. 저는 그냥 공부를 시켜주는 걸 공부만 하면 되니까 간호지식 부분은 부담이 없었고 그리고 또 이 되게 설명을 잘해주셔서 저는 이때 공부한 걸 국가고시까지 들고 갈 정도로 공부를 할 수 있었던 점이 좋았고 단점은 딱히 없긴 하지만 아무래도 가격적인 부분이랑 그리고 저는 인강이 필수라고 생각되지는 않아요. 혹시 그냥 내가 꼼꼼히 책을 보고 공부할 수 있다. 나는 밀리지 않고 계획대로 공부할 수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굳이 인강까지는 안 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럴 자신이 없었고 그리고 이때 면접에 대한 압박이 꽤 있었기 때문에 뭔가 뭐라도 내가 스스로 하지 않고 도움을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인강을 들었던 거기 때문에 이거는 개인이 판단하셔서 인강을 들으시거나 안 들으시거나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은 인성 질문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가장 공을 많이 들였고 시간도 가장 오래 걸렸는데요. 인성 질문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답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뭔가 저에 관한 질문들을 물어보는 파트였기 때문에 정말 기출 질문을 쌓아놓고 하나하나 답을 다 달면서 준비를 했었고 시간도 정말 많이, 노력도 정말 많이 들였던 파트인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떻게 준비를 했냐면 일단 저는 인성 질문을 또 그 안에서 파트를 나눴어요. 총 4개의 파트로 나누어 보았는데 일단 나에 대한 질문, 그리고 실습과 관련된 질문, 간호사에 관한 질문, 그리고 병원과 관련된 질문 이렇게 4파트로 나누어서 분석을 하고 답을 달면서 면접을 준비했었는데요. 나에 대한 질문은 예를 들자면 어떤 것들이 있냐면 지원하고 싶은 부서와 이유와 그리고 거기에 가지 못한다면 난 어떻게 할 것인가. 전에게 1차 면접 때 나왔어요. 면접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더 자세히 다룰 거고요. 네, 하여튼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스트레스 해소법, 내 특기, 존경하는 인물, 인생 멘토, 아르바이트 경험, 힘들었던 경험과 극복 방법, 인상 깊게 읽은 책, 영화, 드라마 이런 것들이 나에 관한 질문에 속하는 거고요. 그 다음은 실습과 관련된 질문도 예시를 좀 들어드릴게요. 인상 깊었던 환자, 실습하면서 어려웠던 부분, 어떻게 극복했는지, 실습 중 만났던 존경하는 선생님 등이 실습과 관련된 질문이라고 저는 분류를 했어요. 그리고 또 간호사에 관한 질문이 있을 수도 있겠죠? 저는 어떤 질문들을 간호사에 관한 질문으로 분류를 했냐면 간호사 처우 개선 방안, 간호사가 가져야 할 덕목, 선배 간호사가 나쁜 일을 하는 것을 보았다.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선배 간호사라면 부족한 후배를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 그리고 간호사 역량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을 간호사에 관한 질문으로 저는 분류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병원에 관한 질문. 예를 들자면 우리 병원의 이미지, 병원의 장단점, 병원 홈페이지를 보고 왔을 텐데 느낌이 어땠는가? 이런 질문들을 병원에 관한 질문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이렇게 분류를 해놓고 저는 이제 답을 달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꿀팁이 있자면 그리고 저는 인성 질문은 앞에서 말했다시피 답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선배님들이 주신 기출문항에 모범답안도 있었지만 저는 최대한 모범답안을 보지 않고 제가 제 스스로 저만의 답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나중에 면접에 가서 당황스러운 질문을 받았을 때 답을 잘 할 수 있었던 이유인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자면 이게 인성 질문을 준비하면서
답을 다는 과정이 정말 힘들었지만 그 과정에서 제가 아무래도 질문에 대처하는 힘이 생긴 것 같은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모범 답안은 참고만 하시고 이제 내가 나만의 답을 만들겠다라는 생각으로 준비를 하시면 나중에 면접 가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꿀팁이 있다면 빈출 질문들이 있어요. 이런 내가 생각해도 이 질문을 물어볼 만하다 하는 질문들이 있거든요. 이런 질문들은 답을 여러 개를 만들어 놓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면접에 들어가면은 병원마다 달라요. 2대1로 보는 병원도 있고 뭐 5대1, 6대1로 보는 병원들도 있었는데, 이때 제가 준비하던 병원은 지원자 6명에 면접관님 3명 이렇게 보는 면접을 제가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럼 이제 제 순서가 몇 번째 순서일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답을 하나만 준비해가면 앞에 사람이 말을 할 수도 있고 그러면은 너무 당황할 것 같아서 저는 빈출 질문들 같은 경우는 답을 여러 개 달아놓았습니다. 예시를 좀 들어드릴게요. 예를 들면은 간호사의 역량을 말해보세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저는 답을 성실, 체력, 의사소통 능력, 협동, 실수를 인정하고 발전하는 태도 등의 여러 가지 답을 달아놨습니다. 이렇게 뭔가 나올 법하고 답이 여러 개 나올 수 있을 것 같은 질문들은 간단하게라도 답을 여러 개 달아두는 게 나중에 면접 가서 당황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 꿀팁인데요. 저는 이것도 되게 도움을 많이 받았던 방법이에요. 인성 질문에 대해서 답을 달다 보면 딱 막히는 질문들이 있어요. 살면서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보았다던가 그런 질문들이 있거든요. 나의 인생 멘토는 무엇인가? 아니면은 내가 스트레스 받았을 때 하는 일처럼 되게 근본적으로 나에 대해서 묻는 질문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게 혼자 준비를 하다 보면 딱딱 막힐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저는 2가지 방법을 사용을 했는데, 일단 실습일지를 다시 읽어보는 방법이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특히 성인 실습, 여성 실습 같은 경우는 실습을 다녀온 모든 날마다 A4 한 장씩 실습일지를 적도록 했어요. 그럼 그게 쌓이고 쌓여서 거의 1년치 정도의 일기가 된 거죠. 그래서 저는 면접을 준비할 때 이 실습일지를 다시 읽어보면서 내가 이럴 때 이런 걸 느꼈구나, 나는 이런 선생님을 존경했구나, 나는 실습 때 당황스러운 일이 있으면 이렇게 대처를 하는구나, 이거를 제가 다시 기억을 되살릴 수 있었어요. 그래서 실습일지를 다시 읽어보시는 방법을 추천하고, 2번째 방법은 막혔을 때 사용할 수 있는 2번째 방법은 친한 친구나 가족끼리 이야기를 해보는 방법이에요. 이것도 되게 혼자 생각하면 떠오르지 않던 것들이 주변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면은 알아낼 수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예시를 좀 들어드리자면 인생 멘토, 내가 존경하는 사람에 대한 질문에서 저는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은 누군가 한 명을 이렇게 특징적으로 내 인생 멘토라고 생각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거를 저희 동생과 이야기를 했고요.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 동생은 오은영 박사님이 이제 존경하는 사람 그리고 인생 멘토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도 되게 많았고, 그리고 뭐 내가 가장 좋아했던 드라마, 내가 슬플 때 하는 행동,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저는 저희 가족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되게 힌트를 많이 얻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질문에 막혔을 때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를 해보는 것도 되게 좋은 답안을 얻어낼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